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컨텐츠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이런 것들을 가끔 다뤘잖아요. 직장 내에서 매사에 불평불만, 더불어서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비판적으로 다가오고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준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바깥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어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너무 불평만 가득하다 보니 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안 만나면 되는데,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게 이제 문제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근데 사실은 까놓고 얘기해서 답도 없어요. 한 10분이면 끝날 회의를 20분, 30분, 40분씩 끌어가다 보는데 결국은 결론은 하나도 없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직장 내에서 맨날 매사에 불평만, 불만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비판만 가득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지? 라는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꾸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에는 자기 통제가 강력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것들을 풀어가려고 할 때 내가 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 비난, 비판만 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고요. 또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자존감이나 어떤 자신감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평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비판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어떤 자기 보호, 자기 방어적인 비판형이 있고요. 또 마지막 경우에는 저희가 성격이나 성향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양육 태도잖아요. 가정 내에서 늘 부모가 불평과 불만과 비판만 가득하다 보니 그게 일반적인 삶의 체계라고 받아들여서 살면서 그냥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소위 말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거죠.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내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고, 팀이 업무를 진행할 때 업무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해야 되고 내 스스로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던 그 사람이 짓거리는 많은 이야기들은 비판과 불평과 비난일 텐데 자꾸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누가 더 기분이 나쁘죠?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 원래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내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기분이 나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식이야,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빨리 인식해야 그 다음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쓸데없는 나의 기분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안 끌어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 만나면 좋고 함께 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인식하시는 게 중요하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고 내가 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해서 나를 보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할 때, 만약에 뭐 회의 중에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평이나 안 될 것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그걸 주세요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뭔가 해결책이 있거나 뭔가 있냐, 그럼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얘기했던 동일한 톤으로,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어떤 정리된 내용들이나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답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지 뭔가를 풀어가거나 해결하거나 뭔가 좋은 솔루션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꾸 뭔가 반응을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거 어떤 건데요? 왜 그런데요? 뭐 어떤 솔루션인데? 라고까지만 하시고, 답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관계는 내가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고쳐나가려고 하거나 무언가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반대적으로 오는 어떤 작용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작용이라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해보는 것. 일단 시도는 솔루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무시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더불어서 만약에 팀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 회의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팀장님에게 미리 언지를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팀장님이 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고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회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다양한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바꿉니다. 이런 사람 못 바꾸니까 되도록이면 상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면 그럼 답이 뭔지를 물어보고 답이 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걸로 알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바깥에서 회사 외에 사회에서 만나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시겠지만 새롭게 만났다면 안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루션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되도록이면 차단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가 정말 희한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컨텐츠에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반적인 수준에 대한 대응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되도록 안 만나면 좋고요. 같이 생활 안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거 답을 좀 얻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달아주시면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